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습니다.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커녕 당이 분열 상황에 놓였는데요. 이재명 후보가 턱걸이 과반인 50.29%로 선출되자 2위 이낙연 후보 어제 당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.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이 쭉 이어져 왔는데 막판 3차 슈퍼위크에서 민심이 제동을 건 겁니다. 사실상의 경선 불복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본격화됐습니다. 이낙연 후보 측은 김두관,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. 이들의 표를 전체 투표수, 즉 분모에 넣으면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가 안 돼 결선 투표가 가능해지는 건데요. 그동안은 김두관, 정세균 두 후보표의 유효, 무효 처리와 상관없이 1, 2위 간 격차가 컸습니다.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은 3차 선거인단으로부터 무려 62.37%의 표를 얻자 급변한 민심을 앞세워 결선 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서 결선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.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.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 선출을 번복하고 결선을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. 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도 후보 지명을 인정했습니다. 또 이낙연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는 논리의 핵심, 즉 중도 사퇴한 김두관, 정세균 후보 측도 원칙을 지키라며 이낙연 후보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당은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. 오늘 이낙연 후보 캠프에선 당 대표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. 당내 분열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 수사 추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본선 행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런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가장 반기는 곳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. 2차 예비 경선에서 추려진 4명의 후보. 민주당 경선 결과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흠결을 국민들이 입증한 거라며 어제 광주 최고위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하지만 이후 열린 본경선 첫 토론회에선 후보 간 신경전이 한층 격화한 모습이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부인과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혹시 부인이나 장모가 이 주가 조작 사건하고 관계 없습니까? 저는 관계 없는. 소환 통보는 받았습니까 지금? 그거는요. 예. 지금 1년 6개월째 예.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시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? 우리 국민들의 가난한 이것을 어떻게 몸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합니까? 이미 핵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3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계속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그게 5천만 국민의, 5,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대통령의 태도인가 이 말이에요. 후보들은 저마다 당내 경쟁자를 공격하며 흠결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상대는 자신뿐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.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. 이 수사 향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내부 갈등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최종 경선까지 3차례 1대1 맞수 토론을 비롯해 9번의 TV 토론회에서 자질을 검증받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선 당원 투표의 비중이 50%까지 높아집니다.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에서 남은 3주 동안 지역민들은 이 4명 얼굴 어느 때보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. 대장동과 고발 사주, 서로 다른 악재를 하나씩 갖고 있는 양 진영에서 대선 시계는 과연 누구의 편이 될까요?
지금까지 주간 정치였습니다.